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함인 건지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경, 수뇌부의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도 평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됐지만 역대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통상 2, 3일 전에 선고일을 알려왔던 점으로 미뤄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고려하면 21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국가적인 혼란 상황, 국정의 불안정성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좀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따져볼 쟁점이 많고 동시에 많은 탄핵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반대 또는 보충 의견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변수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역시 비상계엄 관여가 포함된 만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유연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예단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주말에도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원 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고심이 길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반대 또는 보충 의견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내내 각자 자료 검토를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로 변론 종결 이후 19일째,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 일자를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데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전원 일치에 가깝게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 결정문엔 반대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또 전원 일치 결정이 나더라도 보충 의견을 통해 각 쟁점에 관한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이 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 2인의 보충 의견이 달렸습니다. 보충 의견을 하고 싶은 재판관님들께서 그거를 조금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는 적어도 이번 주 중반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도 선고기일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좀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과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좀 봉투에 밀봉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느라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까지 합의를 하느라 늦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단계일 거라고 좀 보실까요? 재판관들의 그 의견은 이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 종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왔고 이번 월요일이면 20일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을 일주일에 2번 하면서도 한 번씩은 평의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의만 한 걸로 치면 굉장히 여러 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은 이제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지금 만장일치 인용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선고를 빨리 안 하느냐?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지금 다듬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특히 지금 때쯤에는 이제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그걸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쓰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걸 놓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최재 원장 등의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니까 네. 남발된 거 맞다고 헌재가 확인해 줬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네. 그 헌재 결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헌재가 3명의 검사들에 대한 결정문에 기각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은 이게 기각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즉 탄핵 소추를 할 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어요. 국가공무원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으나 감사원장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는 아니다. 라고 해서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위법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탄핵 소추할 만했던 거죠.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 남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탄핵은 뭐 전원일치로 인용이 될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해 오셨는데 네네. 헌법학자로서 네. 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려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하나라도 위반하고 그것이 중대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위헌 위법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성 판단에서 두 분의 운명이 갈렸던 건데요.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